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한국사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오늘은 인류가 사용한 도구로 선사시대를 나누다 라는 제목 갖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를 어떻게 나누나요? 이 도구를 만든 재료가 바로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그림 보니까 누굴까요? 이 사람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고학자, 덴마크의 고고학자 톰센이라는 사람입니다. 톰센. 덴마크의 고고학자 톰센이 어떻게 해요? 도구의 사용 시기로 선사시대를 나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류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인류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하죠. 이러한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선사시대,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기록을 남긴 시대를 역사시대라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문자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의 사용 시기로 선사시대를 나눈다. 그럼 선사시대는 무엇의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아까는 첫 번째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문자의 사용 여부라고 했죠. 그렇다면 선사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이해하셨죠?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 선사시대를 뚝 떼어내서 그럼 역사시대 빼고 선사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덴마크 고고학자 톰센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 사용 시기, 도구를 만든 재료가 바로 핵심입니다. 도구를 만든 재료가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있어요. 결국은 도구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덴마크 고고학자가 도구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톰센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평소에 골동품을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골동품을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걸 좀 잘 진열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전시를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해요. 모양에 따라 한번 놔볼까? 그렇다면 이 그릇 옆에 화살촉을 놔두면 어떨까? 어떤 연관성 있게 놔둘 것을 고민하다가 좀 뭔가 좀 머리에 딱 스치고 지나는 거 있어요. 그러다 그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이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유물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돌로 만든 것도 있고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대부분 돌과 청동과 철로 만든 것이 톰센이 수집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돌로 만든 거든 청동으로 만든 거든 철기로 만든 것이 시기마다 도구 제작에 사용한 재료가 달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류는 주변에 흔한 돌을 사용했죠. 뭐 보이는 게 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고, 생활을 사용했고 또 마찬가지로 어디 나가도 돌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차 청동과 철과 같은 금속을 이용하여 도구로 만들어 사용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 얘기냐면 도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 재료가 선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선사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선사시대는 석기와 청동기와 철기로 나눈 게 선사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만든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깨지고 오래 못 써. 그러니까 청동기로도 사실상 청동기는 어떤 농기구라든가 어떤 그런 거로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장식품, 뭐 향료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했지. 사실상 칼이라든가 검이죠. 이런 농기구에 사용하는 좀 부적절. 청동기는 좀 이렇게 물르다 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기하고 청동하고 부닥치면 뭐 청동은 금방 깨져버리죠. 우리 청동이 어떤 것이죠? 뭐 그릇 같은 거면 탁 놓으면 깨지잖아. 그게 청동입니다. 그래서 톰센은 어떤 재료를 이용해 도구를 만들었는지를 따라 선사시대를 구분했는데 그것이 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석기도 마찬가지예요. 석기도 조금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발견됐어. 그래서 석기 시대를 다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 이렇게 부르지만 또 다르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석기 시대를 자세히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로 사용한 석기도 어떤 시기에 따라 모양이 달랐던 거죠. 처음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돌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그냥 뭐 어디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깨진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갖다가 쓰기도 하고 뭐 동그란 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투박한 이런 것이 모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어디 유적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나 점차 돌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러 좀 만든 것, 누군가 이제 제작을 했던 뭐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뾰족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뾰족한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데 뾰족한 부분이 화살촉 같은 것처럼 날카롭고 뭐 이렇게 만들었고, 그죠? 또 주먹토기 아시죠? 손에 쥐기도 훨씬 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가 될까요? 변한 거죠. 그러니 구석기 시대 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먹토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아프리카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됐을 적에 이 역사, 세계사의 역사에서는 아프리카만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고 역사는 썼었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에 뭐가 발견됐어요. 주먹토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도 구석기대가 있었다 라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를 아까 만들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나눴다 라는 그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사용으로 역사와 선사시대를 나눈다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도구의 사용 시기로 선사시대를 나눈다. 선사시대를 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는데 다시 석기시대를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은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인류가 사용한 도구로 선사시대를 나눴다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무엇일까? 라고 물을 적에 내가 쓴 일기는 나의 역사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쓴 일기를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홍길동과 김초등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며 교실을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본 김애란이라는 학생은 오늘 홍길동과 김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복도에서 떠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록적인
역사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사실적인 내용이든 객관적인 내용이든 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시 평가를 했다 라고 하면 기록적인 역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 기록적인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시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문자 사용으로 역사와 선사 시대를 나눈다. 도구의 사용 시기로 선사 시대를 나눈다. 그 선사 시대는 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눈다. 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